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당선인들이 김대중 대통령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이드를 찾아 DJ 정신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1위 해상풍력 터빈사인 베스타스 공장이 목포에 들어섭니다. 전남 해상풍력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전라남도 교육청이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부터 다문화 인재 선영을 전국 최초로 신설합니다. 목포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시행사의 자정난을 이유로 허술한 관리는 물론 보증금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총선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강한 지지를 보여준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광주에 이어 신안 하이더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조 대표는 DJ 정신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22대 총선에서 호남의 지지를 발판 삼아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이도를 찾았습니다. 조국 대표가 온다는 소식을 미리 접한 지역민들은 선착장을 가득 채우며 조 대표를 환영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처음 방문한 조 대표는 헌화와 추모를 마친 뒤 DJ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가치, 정책을 생각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가다듬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의 마음을 좀 다지는 차원에서 또 그리고 앞으로 저희 조국혁신당이 추구해야 될 비전과 가치, 정책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런 정신을 가다듬고 배우는 것이 맞다고 해서 한번 기회를 내서 왔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에서부터 출발됐다고 밝힌 조 대표. 조국혁신당 핵심 강령 중 하나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단된 메가시티를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좀 정립되었던 메가시티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 다 무산되어 버렸기 때문에 첫째는 전략적 차원에서는 메가시티 전략을 복구를 해야 되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에 이어 생전 김 전 대통령이 찾아 알려진 큰바위 얼굴을 둘러보고 첫 호남 일정을 마무리한 조국 대표와 당선인들.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이 DJ 정신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세계적인 해상풍력 기업인 베스타스 등과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항구에서 배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미들그루덴 해상풍력단지. 수십여 개의 풍력 발전기가 쉴 새 없이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을 해상풍력 메카로 만들기 위해 현지 시찰에 나섰습니다. 세계적인 해상풍력 기업인 베스타스와 해운 물류 기업인 머스크로부터 투자 유치도 이끌어냈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는 이들 기업들과 목포신항에 해상풍력 터빈 공장을 설립하는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목포신항 항만 배후단지 20만 제곱미터를 확보하고 연 최대 150대 생산 가능 공장을 건립해 2027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해상풍력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진 기지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스타사 등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은 그동안 목포를 비롯한 전남을 여러 차례 방문했었습니다. 보유 항만 시설과 산업화 가능성 등 투자 여건을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So the cooperation between Denmark and Trondheim is as good as ever. We have a very strong cooperation, and we have had that for a while. It has some very favorable natural conditions for wind energy, which is why we are here today with our 19 companies. 해상풍력 발전기 핵심 부품인 터빈 공장의 전남 유치는 베어링 등 부품업체와 타워 등 협력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상풍력 수출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영암군 의회는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수건 해결과 의료 기본권 실현을 위해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암군 의회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고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전남 서남권 낙후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남의과대학은 목포대학교에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 시험부터 다문화 인재 전형을 신설합니다. 다문화 인재 전형은 전남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문화 전형을 통해 광주 교대에 입학한 뒤 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 시험을 통해 초등교사를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전남의 이주 배경 학생 수가 매년 4.8%씩 증가하고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올해 기준 전남 전체 초중고교생의 5.95%에 달해 다문화 인재 전형을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한 민간 임대 아파트의 주민들이 분양은커녕 안정적인 거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시행사의 재정난이 이유인데 일부 주민들은 당장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주차장 벽이 갈라져 있고 천장에는 물이 샙니다. 일부 세대는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고 거실에 물이 새 곰팡이가 폈습니다. 지난 2020년 준공된 25층 규모 아파트인데 입주 4년도 안 돼 곳곳에서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받은 적은 없고요. 계속 지금까지 지금 물 새고 있는 상황입니다. 8년 의무 임대 이후 분양을 조건으로 81세대가 입주해 있는 해당 아파트. 임대사업 시행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위탁관리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서 문제는 불거졌습니다. 입주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누구도 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시행사 측의 부실한 건물 관리로 생활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용시설 파손이나 승강기 고장 등 갖가지 문제들을 모두 주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저희 세입자들이 각 세대에서 각출을 해서 그 엘리베이터를 고쳤습니다. 민간 임대아파트 시행사의 재정난으로 인한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주민들이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주민들은 난데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으로 대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먼저 받으셔야 돼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리 변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주민들도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았더라고요. 저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가지고 1억 한 8천 넘는 임차금 중에 최소 한 1억 상당 훨씬 더 피해를 당할 입장에 돼 있어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했지만 안정적인 거주권조차 잃어버린 주민들. 시행사 측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같은 못 받고 빌려준 돈도 못 받고 해서 불능이죠. 어떻게 파산도 어음을 쓴 것이야지 부도가 날 것이고 한데 또 제 불찰이겠죠. 그러니까 죄송하죠. 다른 말씀이 있겠습니까? 해당 시행사가 목포뿐 아니라 광주와 전북 익산시에서 벌인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 역시 비슷한 상황이어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라남도는 제53회 전국 소년체전과 제18회 전국 장애학생체전에서 17,000여 명 규모의 응원단을 운영합니다. 응원단은 경기장별 자매결연 도시 선수단의 경기 관람과 열띤 응원을 펼치고 경기장 입퇴장 질서, 경기 관람 후 주변 정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도내 50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제18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전남 5개 시군 17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사적 308호 완도 청해진 유적의 문화재청 국가유산 경관 개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완도군은 국비와 군비 등 2억 원을 들여 청해진 유적이 있는 장좌리 일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으로 마을의 낙후된 시설과 문화유산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완도 청해진 유적은 장좌리에서 장도까지 목교가 설치돼 있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출입이 제한되면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순천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 5명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137명,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95억 원으로 대부분 부동산 거래가 처음인 20, 30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건 총 5명입니다. 일당은 법인을 설립해 4년 전부터 사채와 대출을 써가며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를 218채까지 사들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집값보다 높은 가격으로 받아 다시 아파트를 매수하길 반복했고 보증금을 돌려막다 결국 피해자 1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9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 아파트 매수자와 자금 관리자, 인테리어업자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을 도운 사람과 임차인을 모은 공인중개사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일당은 중개수수료와 인테리어비 등으로 약 12억 원의 수익까지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가 크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도 사건 초기부터 전세 사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서 주범 3명을 모두 구속시켰고요. 피해자 대부분은 20, 30대 사회초년생으로 대출과 목돈이 들어간 보증금 수천만 원이 묶여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또 제 결혼 자금이 거기 묶여있기 때문에 137명 가운데 8명만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는 등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추가 피해 수사에 나서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목포 MBC 시민 아카데미가 오늘 오후 2시 목포 MBC 역전 신사옥 컨퍼런스홀에서 공감과 소통 그리고 이야기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베스트셀러 작가 김영하는 강좌에서 자기 개발 활동이 아닌 소설책 읽기는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토대로 이야기가 가진 공감대의 힘을 유쾌하게 풀어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해남군은 출수기에 잦은 강우로 보리, 밀 등 맹류 붉은 곰팡이병 발생의 우려됨에 따라 보리 재배 면적 400헥타르에 붉은 곰팡이병 약재비를 지원합니다. 해남군은 붉은 곰팡이병이 발생하면 맹류 품질과 생산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병이 발생한 이후에는 방제가 어렵고 수확한 맹류는 폐기해야 한다며 예방 위주의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대한조선이 회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수주받은 8,000TEU급 컨테이너선 3척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동시 명명식을 개최했습니다. 해당 선박들은 지난 2022년 그리스 해운선사 다나오스사로부터 수주했으며 모두 친환경 연료인 메탄올을 향후 선박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탄올 레디 선박으로 만들어지는 등 친환경 설계가 반영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전남 농업박물관장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응시워서 접수는 4월 26일까지며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는 5월 7일, 면접은 5월 16일과 17일에 이루어집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전남 농업박물관장 임기는 2년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10대 지적 장애인을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남녀 3명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적장애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미성년자 공범 2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일 목포 북항의 한 선착장에서 피해자가 예상되는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하는 점을 악용해 바다 입수 내기를 한 뒤에 진 피해자가 입수를 거부하며 도망치자 강제로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진도군 조도면의 조도대교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 발판 해체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18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손목과 발목 등에 골절을 입은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으며 경찰은 진도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전역노을미술관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화구 대여 프로그램 드로잉 파크를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역노을미술관과 분재정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화구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대여 인원은 1일 선착순 12명이며 방법은 카카오 채널 전역노을미술관에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접수해야 합니다.